맛있어요. 목이 쫀득하게 되네. 네, 오늘은 도토리 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도토리 가루, 돼지 감자 전분인데 없으면 패스하셔도 돼요. 소금. 준비물은 이게 끝이고요. 섞을 수 있는 것들 있으면 됩니다. 물대 도토리 가루를 6대1, 7대1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물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들면서 끓어오르는 그 거품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계량을 해주겠습니다. 둘이 한 번에 먹을 정도면 종이컵 한 컵 분량의 도토리 가루는 충분할 거예요. 도토리 가루가 마트에서 파는 국내산 가루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저희는 다행히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게 있어서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접 만들어 먹는 거하고 사 먹는 거하고 맛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종이컵에 소복하게 한 컵 정도 계량을 해준 다음에 부어주시고, 팬을 사용할 때는 스텐팬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스텐팬은 바닥에 눌어붙는 게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코팅팬을 사용하는 게 좋고, 그 양은 냄비를 사용했을 때는 속도는 빠른데 바닥에 눌어붙을 때 청소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도토리 가루 한 컵에 같은 양의 물을 6컵 또는 7컵을 해줍니다. 저는 7컵 정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1리터 정도 되는 용기에 들어갈 정도의 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있다면 집에 어떤 전분가루든 상관없는데 100%짜리 한 티스푼 정도를 집어넣어 주세요. 이 도토리가 전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올방개묵 같은 경우나 밥묵 같은 경우는 금방 묵이 되는데 얘들은 한참 동안 해야 돼가지고 일부러 좀 쫀쫀한 식감을 위해서 살짝만 섞어줍니다. 준비가 됐으면 섞어줍니다. 가루를 불려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용기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는 930ml, 1리터가 조금 안 되는 용기인데 이 정도 종이컵 하나 대 7대1 분량이나 6대1 분량으로 하게 되면 이거 하나 정도가 가득 나올 것 같아요. 일반 식용유도 괜찮고 들기름, 참기름 다 괜찮습니다. 용기에다 코팅을 해줄 거고요. 살짝만 떨어뜨린 다음에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기름으로 코팅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도토리묵을 갖다가 집어넣고 나서 완전히 굳은 후에 분리가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불려놓은 게 전분하고 이렇게 밑에 돼 있거든요. 얘들을 다시 섞어줍니다. 지금 이 상태부터 가열하게 되면 밑에가 다 들어붙을 거예요. 이런 코팅팬을 갖다 이용하실 때는 실리콘으로 된 그 주방기기를 사용해서 해줍니다. 왜냐면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가스레인지 불을 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계속 저어줘야 돼요. 한쪽 방향으로. 이게 저어주지 않으면 전분이 분리되면서 가라앉고 전분이 타버립니다. 맨 처음에는 그 밀크커피 탄과 같은 이런 색깔에서 좀 시간이 지나서 끓어오르면 얘들이 점점 엉겨붙기 시작할 겁니다. 네, 지금 2분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이렇게 계속 저어줍니다. 바닥을 긁으면서 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으로 된 주방기기를 사용하시고요.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순식간에 얘들이 끓어오르면서 엉겨붙을 거예요. 냄비나 아니면 코팅팬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양보다 큰 걸 사용하세요. 이유는 좀 이따가 이게 엉겨붙은 다음에 얘들이 이제 끓어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튀어요. 그럴 때 이게 가득 차 있으면 젓기도 힘들고 손으로 튀게 되면 화상이 불 수 있거든요. 지금 벌써 2분, 한 3분 조금 채 안 됐는데 지금 서서 걸쭉해지면서 이렇게 몽글몽글 덩어리가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지고 있어요. 이걸 저어주지 않으면 떡이 지거든요. 계속 저어줍니다.
불은 처음부터 계속 강불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퍽퍽퍽퍽 터지기 때문에 쉬지 않고 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들이 터지면서 손으로 튈 수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할 때는 이 정도만 돼서 바로 용기에다 부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되긴 돼요. 근데 썰면 다 부서지더라고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이 거품들 지금 기포들이 올라오는 게 풍선껌 부풀듯이 점도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혼존한 상태의 그 식당에서 먹는 그런 묵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팍팍팍 터져가지고 너무 뜨겁고 위험할 것 같다면 불을 놔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용기도 지금 충분히 크고 양도 지금 절반밖에 안 들어가는 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대로 하겠습니다. 용기가 크면 이렇게 퍽퍽퍽 하더라도 뭐 내 쪽으로 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저어가는 그 느낌의 그 점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타지 않도록 계속 저어준다. 타면 탄내가 나기 때문에 계속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너무 불이 센 것 같다 싶다 이러면 불을 살짝만 줄이세요. 중간 불 정도로 유지하면서 해주세요. 이 약불로 하게 되면 시간을 굉장히 오래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불을 켜고 나서 한 7분 30초 정도 지났어요. 지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점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은 거품이 깨집니다. 찐득해질 때까지 계속 해줍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하더라도 묵은 됩니다. 되긴 되는데 이 쫀득한 맛은 떨어져요. 지금 불 켜고 나서 이제 지금 8분대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직 한참 더 해야 됩니다. 최소 5분 이상은 더 해야 되고요. 이거는 거의 시간하고 팔힘이에요. 팔힘. 네, 지금 불을 켜고 나서 10분 정도 됐고요. 아까보다는 거품 끓어오르는 게 점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좀 흘러내리는 정도가 돼서 좀 더 해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불을 중불 정도로 바꿔줍니다. 계속 강불로 해도 되는데 강불로 하면은 이제 바닥에 탄력료가 있으니까 중불 정도로 해줬습니다. 이 상태로 5분 정도 더 계속 저어줍니다. 네, 중불로 해서 지금 불을 켜고 나서 15분 정도가 지났고요. 거품이 깨지지 않을 정도는 됐어요. 지금 봤을 때 이렇게 흐르지 않을 정도거든요. 이때는 불을 약불로 줄이고요. 보면은 거품이 깨지지 않거든요. 도가 1분 정도를 더 해줍니다. 이거보다 좀 더 해서 더 점도를 있게 먹고 싶으면 더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더 쫀득한 묵이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히 됐고요. 불을 꺼주고 아까 참기름을 갖다 코팅한 용기에다가 넣어줍니다. 종이컵 하나로 7:1의 물로 비율로 해서 지금 16분 정도 불려놓고 했는데 930ml짜리 용기에 거의 하나 정도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늘한 곳에서 냉장고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서늘한 곳에서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뚜껑은 덮지 않아요. 뚜껑을 덮으면 물이 생겨요.
묵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2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여름에는. 묵은 상온에다 충분히 식혀뒀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흔들었을 때 오일을 코팅을 해놓으니까 잘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집에 있는 일단 야채랑 해서 묵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채부터 썰 거고요. 네, 딱딱한 거부터 썰어줄게요. 일단 당근은 최대한 얇게. 채를 쳐도 상관은 없고요. 반 정도 해서 색감만 내줄 거예요. 파프리카, 뭐 노란색도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초록색 채소가 들어가면 빨간색이 좋아요.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얇게 썰어줍니다. 더 다른 야채가 더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깻잎 씻어서 물기를 갖다가 좀 털어 놓은 거고요. 꼭지를 제거를 해주시고 최대한 좀 하고 미나리 그다음에 상추 꼭지는 따놨고요. 듬성듬성 야채는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묵을 썰어 줄게요.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살짝 흔들면 깨끗하게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아주 탱글탱글하죠. 그러면 묵을 썰어 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먹을 만한 두께로 썰어 줘요. 그러면 아까 썰어놓은 야채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줍니다. 이 양념장은 지난번에 꽈리고추 하고 나서 남은 거에다가 식초하고 깨소금을 갖다가 더 추가한 양념장이었어요. 양념장을 장갑을 끼고 묻혀야 되는데 귀찮아서 묵무침 할 때 살살 해주세요. 묵이 다 부서지거든요. 아니면 야채 먼저 살짝 묻혀놓은 다음에 묵 추가해서 같이 묻히셔도 됩니다. 묻히다 보면 좀 부서질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마무리로 참기름을 조금 해주시고 참기름 향이 배도록 한 번만 더 조물조물 해줍니다. 그리고 접시를 준비해서 야채부터 바닥에 깔아주시고 그리고 국을 좀 올려줍니다. 마무리로 통깨.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목이 쫀득하게 되네.